그래서 진단명은 골프 엘보 테스트라고 부르는 리버스 커즌 테스트라고 불러요. 리버스 거꾸로 된 커즌 테스트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놓는 건 똑같이 이 안쪽 텐던에다 놓겠죠. 본인 소해열 잡고요. 소해열 약간 앞에 텐던을 만질 때는요. 누르는 것보단 튕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긴 줄기가 있죠. 그럼 이렇게 튕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환자가 오면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튕기듯이. 그러면 어때요? 아프죠? 조금 자극이 있죠? 누를 때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되시면, 왜 의사가 되면, 의사들끼리는 꼭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야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서로 의사에 대한 존경감이 있어야지만 환자를 치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생님이 됐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되기 전부터 막 써, 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동안 있었죠. 박사 과정만 들어오면 김 박사라고 막 부르고. 근데 하여간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 때 환자를 딱 만졌을 때 확실하게 아프게 해줘야 돼. 손을 대면 아프게 하려면 그렇게 못 해주고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환자가 굉장히 그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누를 때 텐던을 만들 때도 기나 꾹꾹 누르는 것보다 튕기면 훨씬 더 찾기가 편해요. 텐던을. 그쵸? 바깥도 이거를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찾으려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꾹꾹 눌러보시고요. 텐던 아픈 부위를. 그 다음에 튕기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게 찾기 편한가. 튕기는 게 찾기가 편하죠. 예. 텐던은 리가멘트는 아니고요. 텐던은 꼭 그런 식으로 찾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텐던 이 안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텐던에 문제가 생기시면 양쪽 소해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소해 말고 머슬에다도 놔야 되는데 이분이 그 테니스 해볼 때는 수삼리에다 침 놓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팔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아니, 소해에서는 골프 해봐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안쪽에 머슬 벨리 있죠? 소장경 쪽 따라서 그 다음에 신경 쪽 따라서 머슬 벨리 여기다 침 놔주셔야 돼. 혈자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신경에는 여기 혈자리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아테리가 지나가는 부위라서 센서티브하긴 하지만 머슬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서 머슬에다 정확하게 침을 넣으면 머슬을 본인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달걀 앞에 텐던을 만질 때는요. 누르는 것보단 튕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긴 줄기가 있죠. 그럼 이렇게 튕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환자가 오면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튕기듯이. 그러면 어때요? 아프죠? 조금 자극이 있죠? 누를 때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되시면, 왜 의사가 되면, 의사들끼리는 꼭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야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서로 의사에 대한 존경감이 있어야지만 환자를 치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생님이 됐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되기 전부터 막 써, 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동안 있었죠. 박사 과정만 들어오면 김 박사라고 막 부르고. 근데 하여간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 때 환자를 딱 만졌을 때 확실히 그 다음에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견정에 이렇게 찝어보세요. 찝으면 찝히죠? 나중에 머슬 벨리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선생님이 됐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되기 전부터 막 써, 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동안 있었죠. 박사 과정만 들어오면 김 박사라고 막 부르고. 근데 하여간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 때 환자를 딱 만졌을 때 확실하게 아프게 해줘야 돼. 손을 대면 아프게 하려면 그렇게 못 해주고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환자가 굉장히 그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누를 때 텐던을 만들 때도 기나 꾹꾹 누르는 것보다 튕기면 훨씬 더 찾기가 편해요. 텐던을. 그쵸? 바깥도 이거를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찾으려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꾹꾹 눌러보시고요. 텐던 아픈 부위를. 그 다음에 튕기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게 찾기 편한가. 튕기는 게 찾기가 편하죠. 예. 텐던은 리가멘트는 아니고요. 텐던은 꼭 그런 식으로 찾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텐던 이 안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텐던에 문제가 생기시면
양쪽 소해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소해 말고 머슬에다도 놔야 되는데 이분이 그 테니스 해볼 때는 수삼리에다 침 놓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팔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아니, 소해에서는 골프 해봐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안쪽에 머슬 벨리 있죠? 소장경 쪽 따라서 그 다음에 신경 쪽 따라서 머슬 벨리 여기다 침 놔주셔야 돼. 혈자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신경에는 여기 혈자리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앞다리가 지나가는 부위라서 센서티브하긴 하지만 머슬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서 머슬에다 정확하게 침을 넣으면 머슬을 본인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달걀처럼 딱. 그래서 머슬을 잡아서 침을 놓으시면 혈관을 찌를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져요. 기나기름 눌리잖아요. 이렇게 머슬이. 그렇죠? 그럼 머슬을 이렇게 찝어. 손으로. 그 다음에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견정에 이렇게 찝어보세요. 찝으면. 찝히죠? 찝은 상태에서 침을 놓으면 기흉을 일으키기가 적은데 찝지 않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리죠. 손가락으로 눌리면. 예? 그래서 머슬들은 찝어서 침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이 소에만 얘기를 하다가 저 테니스 앨범 많은데요. 아니 골프 앨범은 테니스 앨범하고 똑같이 이해했으면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티슈 여기와 똑같은 티슈 반대쪽에 있으니까 썼고요. 발도 똑같은 티슈 안쪽에 놓으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신경의 소열, 수소음의 수열, 그 다음에 수태양의 소열 쓰기 때문에 족태양의 수열, 그 다음에 족소음의 수열의 조합, 수열 조합.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수열 조합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설명 한번 더 해주고. 앞으로는 그냥 수열 조합입니다. 경락 고르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픈 부위로 지나가는 경락의 수열. 그거 동일한 이름의 발에 있는 수열. 예. 제일 중요한 건 아픈 경락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렇게 심경과 수열, 심포경 요 혈들을 이제 서제스천을 줬는데 심경이나 그 통리나 완곡을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머슬 벨리에다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 테니스 엘보가 오면 텐더나이티스가 오면 텐던의 시작점 텐던의 근육이 아니라 텐던의 시작이 있고요. 제일 아픈데 텐던의 중간이에요. 중간이나 중간하고 그 머슬하고 경계죠. 그러면 머슬의 경계지역, 텐던, 많이 아픈 점, 텐던이 시작되는 부위. 요 세 부위가를 본인이 만약 테니스 엘보 같으면 곡지보다 앞에거든요. 거기가 제일 아픈 부위고요. 사실은 텐던이 시작되는 부위는 수삼리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수삼리부터 주료 사이에 본인이 주료 하나 놓고 수삼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아픈 텐던 부위에다가 두세 개 정도나 서너 개 정도를 놓고 그 다음에 머슬 벨리에다 놓고 그래서 텐더나이티스가 있으면 텐던에 아픈 데만 딱 놓는 게 아니라 아픈 데는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딱 텐던에 시작되는 부위 텐던이 끝나는 부위 그러니까 끝이죠. 좀 어려운데 머슬과 텐던이 만나는 부위 딱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머슬이 맨 끝에 가서 뼈에 닿는 부위는 놓으시고요. 실제로 아픈 거는 그 중앙에 있거든요. 항상 이 중앙에다만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앙에다 놓지만 앞뒤에도 꼭 하나씩 더 놔주시고 머슬 벨리 넣으면 올 텐던을 치료를 다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텐던의 문제를 일으키는 머슬 벨리에다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머슬 벨리라고 머슬 볼록하게 나온 알처럼 제일 굵은 데를 머슬 벨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위는 침 넣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위에 타우트 밴드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텐더나이티스 환자들은. 그게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저절로 잘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텐더나이티스 업계에서 배울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냥 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한 2번까지는 해요. 한 3번 정도 하면 저는 더 이상 잘 안 해. 그건 다 안다라고 치고. 그래서 첫 번째 수업 1, 2, 3주 따라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손을 드셔도 되고요. 자기는 손을 들기 싫으면 마이크를 켜고 물어보셔도 돼요. 발은 들지 마시고. 그래서 정혈을 이제 마지막에 경락 중에서 제일 이제 심한 신경과 소장경에 우리 수태양이나 수소음이라 하잖아요. 수태양이나 수소음경에 정혈에다가 침을 놓는 건 이거는 통증이 너무 많이 심하거나 다른 오세혈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손이 아프니까 후계신맥 조회 상지 문제는 후계신맥 조회를 후계신맥 조합을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앰플리칼 포인트는 고전에 없어요. 왜? 근데 이게 사실은 주통 그러면요. 그러니까 고전에는요 주내통, 주외통 이게 없어요. 그냥 주통 이렇게 돼 있어요. 팔꿈치 주자 쓰고요. 통. 고전 문헌을 찾아보면 다 찾아봤거든요. 그 책들도 있고요. 그러면 혈자리를 보고 안쪽에 온 환자들을 치료한 혈자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손이나 귀에 쓸 수 있고요. 이거 텐더나이티스니까 똑같이
태충과 양릉천을 쓴 거고요. 이거는 이름 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가 얘기했죠. 아니면 이름을 모르더라도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손가락 쪽, 새끼손가락이나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시면 엘보 쪽에서 눌리는 게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고요. 손목 쪽에서 아픈 거는 루니언 캐널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울라 터널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손가락 환자가 이렇게가 저리다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저리는 건 뭐예요? 카팔 터널 신드롬이죠. 그래서 손바닥이 저리다, 손등이 아니에요. 손바닥이 저리다 그러면 엄지손가락도 세 개냐, 바깥쪽에 두 개냐에 따라서 바깥쪽 두 개면 큐비탈 터널이나 울라 터널 신드롬인 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울라 터널 신드롬은 진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큐비탈 터널 신드롬은 여기를 이제 티내를 이렇게 두들기면 되는데요. 이거를 두들기면 멀쩡한 사람들 다 쩌릿쩌릿해. 양쪽을 비교해서 더 많이 쩌릿쩌릿하다면 진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나 울라 터널 신드롬이 오면요, 2주 정도 특별한 걸 안 하고 안정이 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신경이 탈수조됐던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테니스 엘보하고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것 중에서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라고 간혹가다 있어요. 테니스 엘보는 여기가 곡지고요. 곡지보다 약간 앞이죠. 여기가 아파요. 근데 거의 여기는 머슬 벨리 있는 데죠. 머슬 벨리 있는 데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머슬 벨리에 근육이 이렇게 오버랩으로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새끼줄 꼬였듯이 이렇게. 근데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프로네이션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하는 근육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근육들끼리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누가 이렇게 비틀죠? 테니스 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비틀어요. 서비스 할 때 이렇게 비틀어서 치거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비틀어서 치죠. 그거 말고 펜싱 비틀 것 같죠? 펜싱, 요새 펜싱 선수 치료하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운동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스코어를 보지 마시고, 야, 야구 선수 제가 저렇게 던지면 어디가 다칠까를 보셔야 돼. 야, 저렇게 왼쪽 고관절을 확 디디면 고관절이나 무릎이 나갈 것 같은데? 야구 선수.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많이 제끼면 허리 쪽도 손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 어깨 손상을 받겠는데, 그리고 테니스 선수는 저러면 발목 있는 데가 가다가 슬라이딩 하다가 넘어지면 발목이 많이 나가겠는데, 그다음에 농구 선수는 농구 선수하고 배구 선수의 차이도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농구 선수가 부상이 제일 많거든요. 배구보다는 농구하고 하면요 부상률이 10배나 더 높아요. 농구가 부상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축구보다도 농구가 더 높아요. 농구는 지 혼자서도 잘 다쳐가지고 와요. 이렇게 착지하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배구는 떴다 그냥 떨어지죠. 농구는 떴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이다가 많이들 다쳐요. 하여간 운동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운동을 하면 어디가 많이 손상을 받겠구나 아셔야 돼. 골프를 치면 어디가 아프겠구나 잘 아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환자들이 왔을 때 저 테니스 치는데 뭐 이러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가 아플지도 알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레디알 터널 신드롬도 테니스 치는 걸 많이 보면 이 병을 이해를 딱 하면 이거는 저렇게 손을 이렇게 쓰는 모션. 그러면 이제 서비스는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탑스핀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돼. 환자한테. 당분간은 발리만 하시고 스트로크만 하세요. 뭐 이렇게. 여기 레디에이션 터널 신드롬은 간혹가다 있어요. 진짜 드물어요. 그렇게 손을 스피네이션이나 프로네이션을 많이 하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 같은 거 계속 돌리는 사람도 안 하다가 이제 그거 돌리기 시작하면 오겠죠. 근데 요새 전동 쓰니까 그거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뭐 그런 동작들. 비틀게 또 뭐 있을까? 오레클라 볼사이티스는 예전에 봤던 사람 중에서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여학생을 치료했더니 그 여학생이 저 튀어나온 사람들의 그 회가 있나 봐. 소개시켜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 됐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니라 여기는 한 번도 경험이 없죠? 공부를 잘해서 그래. 턱 꼬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선생님인데 팔꿈치를 비비다 보면 이게 한번 부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커져요. 충격을 그 여학생들은 전부 다 그래서 커졌고요. 어디 탁 부닥해서도 이렇게 커져요. 근데 이거 침 놓는 거 가르쳐있죠. 침 놓고 유침관을 하는데 그 경계 지역에다 놓고 유침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에 해야 되고 스타킹 같은 브레이스를 채워줘야 된다. 나중에 물주머니가 보이는 사람들은요 발목이든지 어든지 꼭 컴프레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커집니다. 어깨 얘기합시다. 어깨는요 환자가 한의원에 환자가 왔어 통증 때문에. 그러면 제일 많은 환자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근골격 해질환 중에서 제일 많이 병원을 찾는 환자. 이거 익스트라 퀴즈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요통 아닐까요? 요통 누가 얘기했어요? 예. 스테판 선생님은 이 익스트라 딱 그러면 반응이 그 퀴즈 딱 이렇게 닥쳐가는 것처럼 잘하더니. 그거는 이제 1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일수록 어렵겠죠. 두 번째가 뭘까요? 요거 3점짜리.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 시험을 쳐. 그러면 하나는 성적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과목하고 하나는 딸랑 5점 나오는 공부가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 시험 치려면 친구가 공부 제일 많이 하겠죠.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럼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제일 많이 와.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그 비례에 맞춰서 많이 해줘야겠죠. 왜 그 환자가 많이 올 텐데. 쉽게 말하면 짜장면 먹으러 제일 많이 오는데 자기는 짜장면을 할 줄 몰라. 짜장면 잘 못하고 우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뭐가 제일 많이 오는지가 역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개원을 할 때 공부를 미리 해두고,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꼭 올 거다라는 걸 알고서 공부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허 시험에는 요통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환자는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요통 환자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거로 요통이 될까요, 해결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야. 요통 1등. 그 다음번에 어깨 통증 같아요. 네. 50견이랑 그런 게 많이 나이 먹으면서 오고 물건 들다가도 틀렸습니다. 2등은 아니에요. 2등은 어딜까요? 2등. 목 통증이요. 야, 근처에 가까이 갔는데 안타깝게 그거는 지금 사실 3등하고 4등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2등은 아니에요.
혹시 발목 통증인가요? 이분들은 뭐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이죠. 무릎 통증 환자가 두 번째, 요통 환자가 제일 많고요. 무릎 통증 환자가 두 번째고, 옛날에는 어깨 통증이었는데요. 요새 우리 그 스티브 잡스님 때문에 목 통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래서 요새는 3등과 4등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전체 공부를 이제 나중에 환자를 보는, 면허 말고 환자를 보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100시간을 공부를 한다든지 100일을 공부한다 그러면 50일을 뭐 해야 될까요? 50일을 요통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20일 무릎 공부하시고 20일 어깨 공부하시고 10일 목 공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비중을 가시고. 그래서 요통 환자 보면 내가 막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의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두셔야 돼. 옆집 아줌마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허리 아플 때 와서 치료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공부해 두시면 돼. 근데 카팔 터널 신드롬은요, 몰라도 돼. 오잖아요. 잘 모르면 그냥 보내도 돼.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렇죠? 요통 환자를 거의 다 나서주고 어깨 아픈 사람을 거의 다 아파주고 그래야지만 카팔 터널 신드롬들이 와요. 특이한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중집에 가자마자 팔보채, 뭐 난자원스, 유산슬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저 빼칭닭 이런 거 시켜 드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가면 짜장면 먹고 짬뽕 드시고 탕수육 드시고 그래서 괜찮으면 중간 요리 먹고 그래도 괜찮으면 나중에 불도장 먹거나 코스 요리 먹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리나 환자의 심리는 똑같아. 발목 아프면 발목 아픈 것부터 가고 허리 아픈 거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특이한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는 불임을 열심히 보고 싶어. 안 와. 언제 봤다고 그분한테 내 불임을 치료를 해달라고 우기겠어요. 그거는 공부를 계속 해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메이저로 꼭 봐야 될 환자들. 그래서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는 그 허리, 무릎, 어깨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두셔야 돼. 왜? 복잡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시간을 제일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무릎이에요. 무릎은 조금만 공부하면요, 쉽게 나서줄 수 있어요. 근데 무릎하고 어깨로 따지면 어깨는요, 환자는 무릎보다 적은데 공부할 양은요, 10배나 더 많아요. 어렵기도 10배가 더 어렵고. 그래서 어깨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허리하고 목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부위고요. 허리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치료를 열심히 잘 안 해도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책을 사서 보셔야 돼요. 요통이란 뭐 이런 설명되어 있는 거 있어요.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서 칼리어트라고 있어요. 레네 칼리어트라고, RENE 칼리어트라고, 영어로 CA 뭐라고 쓰는데 재활의학과 의사거든요. 레네 칼리어트라고. 아까 한번 볼까요? 생각난 김에. 이 화면이 지금 안 보이죠? 내가 쉐어를 어떻게 쉐어를 하나? 뉴 쉐어에 지금 보이죠? 레네 칼리어스라고.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이게? 그러면 스크린 2. 안 보이지? 지금 보입니다. 이분이 레네 칼리어트라고 궁극의 의학에 매우 인기 있는 일련의 책을 잘 쓴 프랑스 조상의 미국 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 책이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이 책들이 다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쓰던 책들인데요. 공부할 때 봤던 책들 중에서 메커니즘은 뭐 이렇게 이 책들이 번역이 돼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 근데 번역서를 보지 마시고요. 원서 보세요. 번역을 하면 더 어려워. 우리 예전에 내가 그 초창기 때 수련들하고 이걸 스터디를 이 책들을 다 했는데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영어 너무 어렵다고 한글로 된 거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글로 된 게 이해가 더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원서를 다시 사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 두 가지 다 자기가 집을 빨리 나가고 싶으면 두 가지 다 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영어로 된 것도 어렵지는 별로 않고요. 좀 어렵긴 해도 미국에 사실 거면 그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책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요 최근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책을 공부하면 좋겠냐.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저 책은 옛날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통증 보는 사람들이 많이 봤던 책이에요. 양반 선생님들이 많이 보던 책이거든요. 근데 저 이후에 다음 더 좋은 책을 아직 내가 못 찾아서 저게 한 30년, 20년 넘게 지난 책이에요. 그 핫하게 유명해진 저게 12권인가 13권이 시리즈예요. 그 13권에 보면 좀 보여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볼 게 아니라 그 페인의 메커니즘 보시고요. 그다음에 백페인 보시고 숄더 페인 보고 넥 페인 보고 니 페인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4개 정도라도 기회가 있으면 사서 보시고요. 그래서 숄더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숄더는 환자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꼭 만나게 될 거다. 근데 진단하기가 아주 지랄맞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 한의사들 일산에 갔는데 일산 한의사들이 우리가 병원 들어온다고 되게 싫어해서 막 그러다가 자기네들 특강을 좀 해주면 그 데모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보수교육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한의사들 모아놓고 허리 아픈 거하고 어깨 아픈 거. 근데 이제 어깨를 꼭 해달라고 어깨는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단하는 걸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치료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다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단만 해서 보내주는
병원에 오면 진단을 다 해서 혈자리까지 다 써서 보내주는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한의사 수십 년 되신 분들도 어깨를 진단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 진단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고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왜?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다 틀려져요. 어깨. 근데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깨 아플 때 주로 다들 치는 혈자리 뭐 견우, 결료 뭐 이런 데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견우, 결료, 뭐 거골 뭐 이런 데 넣는데 그걸 어떤 의미로 쓰는 건지를 오늘 이걸 보시면서 아 그게 어느 티슈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혈자리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진단, 티슈 베이스로 진단하시고요. 그럼 그 티슈로 도달한 혈자리들은 그냥 그리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우리 테니스 해볼 때 그려졌죠 이제? 예? 똑같이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최준숙 씨는 왜 그 화면이 흑백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남들은 지금 20세기 사는데 혼자만 흑백 텔레비전 세대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가 LED 팀을 쓰다 보니까 너무 밝아서 역광으로 항상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 줌을 하면서 흑백으로 화면을 보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보니까 나도 어떻게 흑백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흑백으로 하면 좀 더 잘생겨 보이거든 칼라보다. 그래서 제가 사람 사진 찍을 때 꼭 흑백으로 사진 찍어줘요. 어른들. 어른들이 칼라 사진 찍으면 다 싫어해요. 얼굴이 뭐 이렇게 보여서 흑백으로 찍잖아요. 그럼 피부가 깨끗해 보이잖아. 그리고 훨씬 더 그래서 DSLR로 흑백으로 사진 찍으면 인물들 다들 좋아들 해요. The shoulder comprises bones. 이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That connect the arm to the torso. 큰 아웃라인 보시면 Make up the shoulder joint include the clavicle, collarbone, scapula, shoulder blade, and humerus, all bones of the arm. 뼈들이 있고요. Two joints that work together. 스카플라하고 클라비클하고 그다음에 휴메러스가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뼈들끼리 만나는 조인트가 있고요. 특히 저기 A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볼 거거든요. 큰 틀 한번 보고 디테일로 가려고 그냥 이걸 오버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크로미언 저 뼈 밑으로 우리가 만져지는 뼈 밑으로 휴메러스가 지나가는데 그 휴메러스 밑에 벌사하고 수프라스페너스 텐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텐던이 염증을 제일 많이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글레노이드 휴메럴 포라멘이 있는데 그 포라멘 안쪽에 라브룸이 있는데 그게 잘 찢어지진 않아요. 어깨가 그래도 글레노이드 포사가 있고 저게 이제 그 연골이 붙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근데 어깨는 그 십조인트처럼 딱 꽂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약간 어깨가 빠지듯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찢어져 빠지게 되는 거죠. 저렇게 라브룸이 있는데 연골은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어깨는 충격을 흡수시킬 일이 별로 없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스하키 하는 선수나 럭비 뭐 이런 아메리칸 풋볼 이런 애들은 이제 찢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찢어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근육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깨 모든 모션들은 어깨에 붙어 있는 4개의 근육.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어깨에 붙어 있는 4개의 근육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깨는 그다음에 그 아크로미언하고 그 극상근 위쪽에 저게 물주머니가 있어요. 큰 물주머니. 그다음에 그 옆쪽에도 이렇게 물주머니들이 있어요. 저것이 어깨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냉각하거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게 붓게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전체 오버뷰인데 하나씩 볼 거예요. 클라비클 있고 스카플라가 있고 휴메러스가 있죠. 그다음에 병에 문제가 되는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다 하는 건 아나토미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할 게 많아서 제 수업만 듣고서 어깨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큰 그림만 컨셉만 가지시고 나중에 디테일을 계속 어깨나 허리나 무릎은 이 수업만으로 환자를 볼 수 있다 그러면요. 그분은 수업을 안 들었어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아크로미언하고 클라비클하고 여기가 어깨 유일하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분이 여기예요. 나머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안 옵니다. 근데 저 퇴행성 관절염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진단을 미스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10%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8%? 굉장히 많은 퍼센트예요. 뼈에서 또 봐야 되는 게요. 여기에 레스 튜버클이라고 그레이트 튜버클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뼈를 잡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에서 쭉 올라가요. 예?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팔에다가 겨드랑이에다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팔에다 손을 올리는 거예요. 손에 쭉 올라가면 겨드랑이가 끝나고 나면 팔이 되죠. 팔이 돼서 거기서 바깥쪽으로 한 1cm, 3mm에서 5mm, 3mm에서 1cm 사이다 손을 놓고요. 손을 이렇게 외전, 내전을 해보세요. 거기에 뼈가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홈이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셨어요? 이거 못 찾아내시면 진단을 못해. 이걸 꼭 찾아내주셔야 돼. 이 그루브를. 이거를 인터튜버클라 그루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앞에가 레서튜버클이라 해서 여기는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견갑하근이 붙고요. 이 그레이트 튜버클에는 여기에 극상근이 붙고 그다음에 극하근이 붙고 소음근이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이셉스가 요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요 튜버클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어깨 치료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래서 이제 주위에 친구들도 만져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찾기 쉬운 건 그 그룹에다 손가락을 딱 대고 팔을 돌리면 이 텐던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그룹을 정확하게 누르잖아요. 내가 수업 때는 이거 다 눌러주거든요. 여기 시큰시큰해요. 그 그룹 찾았어요? 다? 못 찾으신 분? 그래요? 잘 안 만져지면 팔을 들으면 안 돼. 팔을 힘 빼. 팔을 들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안 만져져. 환자할 때도 팔을 이렇게 낮춰서 딱 들는 순간 델토이드 수가 수축을 해서 안 만져지거든요. 절대로. 팔의 힘을 다 빼시고요. 몸에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팔을 의사인 내가 원래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전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 놓고요. 팔을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게 잘 안 되면 꼬마애를 찾아야 돼요. 꼬마애들. 팔에 어깨 근육이 없는 꼬마나 그러니까 공주과 여자들. 팔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공주과 여자들의 어깨를 만지면 이게 잘 만져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초음파 하시는 방사선 선생님들 되게 어려워요. 저기다 그룹을 내서 이제 바이세ፕ스 텐더라이티스가 있는지 아니면 그 어깨 쪽에 텐더라이티스가 있는지 초음파로 찾아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찾는 게 그 사람들이 그룹을 찾고 그 그룹 옆에 텐던들을 찾아서 텐던에 염증이 있는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저 그룹을 찾는 거를 본인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환자가 왔을 때 처음에 그룹을 딱 찾고 그룹 앞쪽과 그룹 뒤쪽을 딱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이제 검사법에도 있어요. 이 그룹을 잘 찾아내야 된다. 뼈에서.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쉽게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어깨 관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관절들은 크게 병의 문제는 없어요. 여기 아크로미나하고 클라비클레 조인트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날개 쭉지 안쪽에서 가로가다 소리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스카플라하고 소라식 사이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커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이렇게 석석 소리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클라비클라하고 스라이드도 가로가다 그 잘못하다 넘어지거나 이러면 부러지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관절염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아크로미나하고 클라비클레.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어서 지금 스컬리오리스도 있거든요. 저기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클라비클을 쭉 따라가다 보면 클라비클이 딱 끝나는 부위. 거기에 그 간격이 있죠. 뼈 간격. 손톱만 들어가. 만져서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골열 알죠? 거골열. 거골열 앞쪽으로 이렇게 밀으면 그 뼈가 두 개가 만난 데가 거골이거든요. 그래서 거골에서부터 라운드로 이렇게 돌아 나와. 이렇게 앞으로. 클라비클하고 아크로미온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만져져요? 왜냐하면 AC 조인트의 평점은 원래 관절염이 있으면 눌러서 돌려야 된다 그랬죠? 클라비클하고 아크로미온을 눌러서 돌리기 되게 어렵죠? 이렇게 누르면 좁아지겠죠? 네? AC 조인트가. 이게 검사거든요? 크로스암 테스트라고, 크로스오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AC 조인트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손을 한번 눌러보셔야 돼서 통증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를 잘 안 해요. 이 검사를 해서 통증이 딱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저기다가만 침을 딱 놓으면 침도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뭐 밖에 있는 게 없어. 피부 있고 바로 조인트 캡슐이야. 그래서 저기다 침을 놓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줄어드는 속도가 진짜 빛의 속도로 좋아져요. 우리 병원에 이제 수련이들이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이제 어깨 아프다고 오면 이제 입원시켜놓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나면 저한테 이제 진단 다시 해달라 치료해달라거든요. 한 저는 일주일은 둬요. 왜냐면 본인이 고생을 직사하게 해야지 이제 처음부터 답을 계속 가르쳐주면 나중에 개원에서도 답을 나한테 가르쳐달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두고 이제 그 뭐 해봤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가르쳐주는데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근데 저거 검사도 잘 안 하시고 저기 아스라이티스가 근데 환자가 나 여기 아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어깨 통증, 이 손가락 통증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여기가 아프게 여기가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애들 여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 그 라블라가 찢어지는 경우 있는데요. 아주 많이 찢어지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두셔요. 그리고 뭐 야구 선수 아닌 한 그냥 두시죠. 그다음에 스카플라하고 여기에 이제 그 소라식 사이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볼사가 커지거나 이러면 석석 소리가 나요. 스카플라하고 소라식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잠깐 할 거고요. 조인트 요거는 그냥 여기 이거는 한번 봅시다. 조인트 캡슐이 글랜드 포사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밑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늘어져 있죠. 이 늘어져 있는 게 우리가 팔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넓게 움직이죠. 가장 넓게 움직여요. 그러면 타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하게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깨는 사실은 밑으로 이렇게 빠지듯이 해서 이렇게 들을 때는요. 어깨가 밑으로 드롭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어깨 관절이 밑으로 떨어져 주면서 팔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머니가 여유가 있어야겠죠. 저 주머니에 여유가 없어지는 게 오십견이에요. 이 주머니가 타이트하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게 오십견이에요. 그러면 이 주머니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십견에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인대 중에서는 요 인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깨는 인대가 많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근데 인대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하죠. 인대는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는데 어깨 가동 범위는 거의 제한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깨 손상은 거의 오지도 않아요.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을 안 하니까 뭐 그 오버될 일도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인대는요. 코라코 그 아크로미언 리가멘트인데 아크로미언하고 코라코이드 사이에 이렇게 리가멘트가 있는데 이 리가멘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리가멘트 밑으로 벌스하고 텐던이 지나가는데 이런을 누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방에서 이거를 간혹가다 째서 없애버려요. 뭐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글래너드 포사에 그 이렇게 카틸라지가 붙어 있죠. 근데 저게 찢어질 일은 거의 없다. 그다음에 간혹가다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있죠. 이 붙어 있는 부분이 뭐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신경 봤죠? 메디안 러브하고 레디얼 러브하고 팔에서 지나가는 건 우선 봤었고 이게 어디로 지나가냐면 겨드랑이 밑으로 지나가요. 겨드랑이 밑으로 굉장히 큰 아테리가 지나가죠. 클라비클을 넘어서 클라비클 밑으로 빠져서 겨드랑이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 쪽에 혈자리가 극천열밖에 없죠. 근데 극천열 앞에 있고 겨드랑이에 침을 놓으라 그래 놓으라고 안 그래요. 놀라 그래도 간지러워서 잘 못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겨드랑이에 큰 아테리가 지나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메르스 안쪽 겨드랑이 쪽으로 신경하고 아테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혈관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굵은 게 스카플라 아테리가 이렇게 빠져서 지나가요. 근데 여기 이제 낫지가 있거든요. 이 아테리는 침을 놓게 되면 엄청 많이 부어요. 어깨 쪽이, 어깨 위에가. 근데 이 아테리를 이 본을 타고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병풍열이 어디 있어요? 병풍열이 여기 있죠, 여기. 어깨 쪽에.
병풍에서 침을 놓을 때 이 아테리를 피해서 병풍열에서는 침을 이런 식으로 스파인 쪽으로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사선으로. 저는 병풍에서 침을 놓을 때 스파인 쪽으로, 병풍에서 이 바깥쪽으로 놓으면 아테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스파인 쪽으로 침을 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천정열 있죠? 천정열 쪽에도 아테리가, 굵은 아테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병풍열 놓을 때만 아테리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벌사가 아크로미언 밑에, 코라코이도 아크로미언, 코라코 아크로미언 리가멘트 밑으로 벌사가 이렇게 물주머니가 매달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물주머니가 이렇게 보이죠? 물주머니. 근데 그 물주머니 밑에 극상근이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은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근육이 하나, 텐던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이 물주머니가 많이 붙게 되면 저 텐던은 찌그러지겠죠, 굉장히. 혈액 공급이 훨씬 더 안 되겠죠. 그래서 물주머니가 붙게 되면 텐던은 자동으로 병을 갖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임핑지먼트 신드롬이라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벌사이티스만 딱 와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냐면 며칠 안 되는 경우. 갑자기 어깨에 공을 많이 안 던지거나 해서 벌사이티스가 오면 2, 3일 동안은 벌사이티스만 있어요. 그럴 때는 치료를 딱 해주면 빨리 날 수 있어요. 하여튼 벌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건, 이 벌사를 침 넣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견우, 거골, 결료 다 이 벌사를 침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벌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휴메러스 위에 붙어있다가요. 코라코이도 아크로미언 리가멘트 밑에 있다 그랬죠. 얘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팔이 잘 안 들어져요. 근데 침을 딱 넣는데 갑자기 팔이 번쩍 들어진다는 사람 있죠. 저 벌사가 빠져나가는 거야. 벌사가 끼는 게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 리가멘트 밑에 딱 껴가지고 꼼짝을 못해. 저게 이제 작을 때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너무 커져 있어.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겠죠, 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침을 놓고 팔을 막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저게 쑥 빠져. 그럼 팔이 번쩍 들어지는 거야. 그걸 오십견하고 제일 많이 착각을 해요. 오십견인데 침 한 번 맞고 팔이 번쩍 들어졌다. 절대 오십견 아닙니다. 그거는 오십견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고요. 벌사이티스예요. 그래서 벌사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벌사가 서브아크로미언 벌사도 있고요, 델토이드 벌사도 있고, 벌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아크로미언 벌사만 잘 뚫어주면 나머지 벌사들 사이즈도 다 줄어듭니다. 여기 보면 잘 보면 여기 리가멘트가 있고, 트랜스버스가 여기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물주머니 하나 매달렸죠. 여기 요게 바이셉스 텐던이고요. 바이셉스 끝에 붙어있는 시노비엄이에요. 제가 카팔 터널 신드롬 얘기나 득교병 얘기할 때 테노시노바이티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이셉스 테노시노바이티스라고 잠깐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쟤도 시노비엄하고 똑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횡으로 이렇게 치료하겠죠. 따라서 뒤에 오늘 다 볼 거예요. 벌써 동영상 한번 봅시다.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겠죠? 벌써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뼈 밑에 아크로미언, 본인이 만지는 아크로미언 밑에 견우 사이를 견우부를 꾹 눌러보세요. 그럼 견우 부위 이렇게 누르면 약간 몰캉몰캉해요, 안 해요? 텐션이 있죠? 네? 그게 서브아크로미언 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우에서도 침을 이렇게 탁 찌르면 피부를 뚫고 내려가서 피하지방 뚫고 내려가서 뭘 제일 먼저 만날까요? 서브아크로미언 벌사를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를 덜 뚫고 내려가면 누굴 만날까요? 텐던을 만나겠죠. 그럼 텐던에다 침을 놓으면 벌사는 자동으로 침을 맞은 거죠. 벌사를 피해서 텐던에다 침 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벌사가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어깨병의 90%가 서브아크로미언 벌사가 텐던에서 와요. 8, 90%가. 그러니까 견우가 넘버 원인 거야. 어깨 아픈데 치료하는. 근데 그걸 피부에다만 매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피부에다 매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의사 중에? 많아요. 피부병이 아닌데. 서브스카플라 벌사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겁시다. 제일 중요한 거.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거. 회전근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누구 등판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벗었을 때 모습인데. 얼굴 차마 보여줄 순 없고. 안 믿으세요? 나래도 안 믿겠다. 색깔이 틀리잖아, 일단. 내가 좀 까맣긴 해도 이 사람 근육이 굉장히 좋죠. 어깨에, 보통 사람들이 어깨 근육 얘기하면요, 델토이드 얘기를 많이들 해요. 어깨 근육. 델토이드는요, 어깨 옷 입을 때 여자나 남자나 정장 같은 거 있으면 뽕 들어있죠. 델토이드 역할은요, 뽕 역할이에요. 뽕 역할. 보기 좋게 하고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브먼트하는 역할을 덜 해요. 이해가 되세요? 어깨의 제일 중요한 근육은요, 요 4개의 근육이에요. 저걸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테이스 커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테이스 커프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 네? 그러면 우리 한글로 먼저 봅시다. 내가 특별히 한국분들 위해서 극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카플라죠. 스카플라. 네? 스카플라의 중앙에 이 가시처럼 이렇게 하나 툭 붉어져 있는 거 있죠. 본인 만지면 뼈 만져지잖아요, 뒤에. 그렇죠? 병풍 견정을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천정 사이에 뭐가 뼈 있죠. 만져져요? 길게 옆으로 가는 그 뼈 만져지시죠? 이걸 극이라고 불러요. 스파인. 극. 그러면 극 위에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극상근이라고 부르겠죠. 예? 극 밑에 있는 근육은 극하근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영어로는 수프라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수프라 스피네투스, 극상근. 인프라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인프라 스피네투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 스카플라 이 뒷면에 붙어 있는 2개의 근육은 이해가 됐죠. 위에 아래. 그러면 안쪽에도 하나 붙어 있어. 붙이게 뒤집는 것처럼 딱 뒤집으면 스카플을 딱 뒤집으면 안쪽에. 그거는
견갑 밑에 있다. 이 아래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서브스카플라 견갑 아래에 있다. 견갑 하근이라고 부르거나 서브스카플라리스라고 불러. 예? 이 세 가지는 이해가 잘 됐죠? 스카플라를 딱 보면 아랫면, 위에, 아래 이렇게 뒤에서 보면 뒤에는 상팔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앞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뒷면에는 두 개인 거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세 개. 이걸 세 개를 외우는 게 소원이야, 여기 있는 분들의. 나머지 하나가 소원근이야. 대원근이 아니고. 소원근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부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소원근을 따로 보실 거예요. 근데 소원근의 작용이 사실은 제일 미미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저 세 가지 중에서 큰형이 누굴 것 같아? 큰형.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제일 뭐 그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병났다 그러면 제일 것 같은 거. 셋 중에서. 극상근이 1위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병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극상근의 문제가 8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사실은 아유 이신의 집 애들이 개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그 망나니 짓을 하는 놈 따라 하나 있죠. 왜냐하면 회전근개 병변이라고 회전근개 로테스커프테어라든지 옛날 진단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전혀 바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저거를 진단 다 하기가 어려웠어요. MRI도 없고 초음파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점점 더 바뀔 거예요, 진단명이. 그래서 로테스커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극상근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깨 아픈 환자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어깨는 극상근이라는 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면 이 위에 붙어 있죠. 이 위에. 그럼 얘가 수축하면 팔이 어떻게 돼요? 팔이 들리죠. 예? 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을 한번 보고 나중에 운동 얘기 따라 합시다. 이게 서브스카플레이션 앞쪽에서 본 거고, 그렇죠? 뒤에서 보면 스프라스피네투스, 그 인프라스피네투스. 그다음에 요 인프라스피네투스 밑에 요렇게 소원근이라고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 근육 두 개가 수축하면 어떻게 돼? 팔이 밖으로 돌아가겠죠. 이 안쪽에 있는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수축하면 팔이 안으로 돌아가겠죠. 예. 근데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팔을 이렇게 몸에다 딱 붙이고 돌리는 동작은 얼마나요? 얼마 안 하죠. 일단 들어서 돌리거나 들고 나서 돌리거나 뭔가를 하죠. 그럼 극상근은 항상 뛰어. 우리가 팔을 쓴다는 동작 자체가 극상근을 일단 시작을 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극상근이 팔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잡아 당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한시도 거의 안 쉬고 일을 하는, 누워서 자기 전까지 한시도 일을 안 하는지 않는 근육이 뭐냐 그러면 극상근이에요. 팔 안 떨어지는 거 극상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풍환자들이 극상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풍환자들 팔이 빠진다고. 그러면 팔이 빠지면 내과 선생님을 치면 어디다 놓는지 아세요? 팔 빠지는 여기다 놓지. 어깨가 막 벌어지니까. 인대가 벌어져서 그렇다면서. 어깨는요, 인대가 팔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뼈들은 안 떨어져 나가게끔 이 어깨는 극상근이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극상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 걔가 늘어나면 팔이 빠지겠죠. 그럼 침을 놓을 때 어깨가 빠지는 환자는 침을 어디다 놔야 될까요? 병풍이나 이 병풍이나 견정 이쪽에다 놓으셔야 돼. 극상근에다가. 얘가 수축을 해야지만 팔이 붙어. 중풍 환자들 팔 빠진 사람들 되게 많고요. 내과에서 팔 빠뜨려가지고 트랜스 보는 환자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나중에 가르쳐도 줬어. 여기다 침 놔라. 근데 거기다 침을 가볍게 놔, 살짝. 왜 내과에서 침을 깊게 안 놓거든. 잘 모르니까. 여기 왔을 때도 한 사람 팔 빠져가지고 거의 팔 빠진 중풍 환자 3년이 지났는데도 팔 빠지더라고. 경희도 갔다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팔 빠진 거 이제 치료. 그런데 이쪽에 간단하게 팔이 왜 빠지냐면 극상근이 약해져서 극상근이 수축을 못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극상근이 수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안 빠지겠죠. 근데 극상근은 침 한 번도 안 놓고 팔이 안 빠지기를 기도하며 팔이 안 빠지겠냐고. 팔이 빠지지. 나중에 중풍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고전에 보면 중풍 7초에 견정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견정혈보다는 더 깊게 병풍 쪽에서 더 깊이 넣어줘야 돼. 극상근에다 넣어줘야 돼. 팔이 안 빠지게끔. 그걸 안 넣으시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팔을 들어줄 때 눌러 내가. 그럼 아프다 그래. 그러면 어느 근육의 문제예요? 극상근이 일을 할 때 극상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팔을 내가 뒤로 돌리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그러면 소원근이나 극하근이 문제인 거죠. 안으로 내가 돌리려고 하는데 정을 주니까 아프다 그래. 그러면 여기 분들은 이제 수업 안 들어도 돼. 이제 다 이해했어 이제. 다음 주에 그냥 기말고사 칠까? 그래서 이 근육을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극상근 있고 견갑하근 있죠. 견갑하근은 그래서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루브 찾았죠? 이 그루브를 찾고 그루브 앞에가 레스터 튜버클이고 뒤에가 그레이터 튜버클이 했죠. 이 그루브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견갑하근을 치료하려면 이 날개 스카프라 띄어내면 침 놓을 수 있는데 스카프라 띄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기껏해야 여기밖에 침 놓을 데가 없죠. 제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으면. 네? 그렇죠. 나머지는 머슬베리아 놓을 수 있는데 견갑하근에는 서브스카플라이스에서 여기다 침을 놓는 테크닉은 아주 특별하지 않아 못 나요. 그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기흉을 일으켜 사람이 죽게 할 수가 있거든. 꼭 여기다 놔야 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다 놓는 방법도 본인이 알게 될 거야. 병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데나 놔보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혈자리예요.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요, 극상근이. 그러면 여기가 병풍혈이죠. 여기는 거골혈이죠. 이쯤이 견정혈이죠. 그러니까 이 서브스카플라리스에 무슨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병풍이나 다 견정 그다음에 거골이라고 써. 서브스카플에다 침 놓을 때는 그냥 스프라스피네스에다 놓을 때는. 그러면 거골에서 견우 쪽으로 이렇게 침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벌써도 뚫고
텐던까지 침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울에서 견으로 침 나올 수 있죠. 견으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 그림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잘 보죠 이건. 뒤에 쪽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팔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데 안쪽 근육은 이완대주죠. 이게 또 중요한 키예요. 이완대주는 거. 안쪽 근육이 수축하면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데 바깥쪽 근육이 이완대줘야 돼요. 그래서 텐던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그루브죠. 그루브 앞쪽에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있어요. 위에가 스프라스피네투스가 있고요. 그 뒤에 인프라스피네투스, 그 뒤에가 그 테레이스 마이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 이렇게 보면 돼. SSIT. 그래서 SSIT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SITS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SSIT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으면 이 텐던들에다 침을 놓거나 머슬 벨리에다 침을 놓거나 둘 중에 하나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둘 다 내야 되고. 그러면 텐던은 여기 붙어 있고 머슬 벨리는 스프라스피네투스, 인프라스피네투스, 테레이스 마이너스는 쉽죠. 서브스카플라리스는 굉장히 침 놓기 어렵다. 그래서 서브스카플라리스 병이 들으면 치료를 잘 못해요. 이거는 겨드랑이 쪽에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스피네투스, 테레이스 마이너스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그럼 여기는 견정혈, 그 소장경의 견정혈에 해당되죠. 여기. 그래서 오리진하고 저 인설션을 잘 보시고요. 머슬벨리 여기 천정. 그래서 천정에다 침 넣는 건 뭐겠어요? 극하근의 문제가 있을 때 침 넣는 거예요. 소원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환자가 나 팔이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누가 문제겠어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맞춰봐봐. 야, 이건 맞을 것 같다. 팔이 내가 선생님 저 팔이 이렇게 밖으로 외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견갑하근. 네. 견갑하근이요. 신지영 씨 견갑하근이 수축이 안 돼서.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 잠깐. 네, 다시. 견갑하근이 수축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 반 잘 가다가 삑사리 치시네. 어? 그 견갑하근이 수축이 안 돼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 된다? 아니 극상근도 같이 문제가 있다. 안타깝게도 갈 수 있었는데. 롬볼디우스 잠깐 하고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풀리는 거거든요. 롬볼디우스 여기가요 근육이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얘가 이완이 되려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얘가 이완이 안 되면 팔이 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이렇게 하는 건 뒤에 극하근이나 소원근이 수축을 해야지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쪽으로는 견갑하근이 이완도 해줘야겠죠. 그럼 이완이 안 되는 문제인지 수축이 안 되는 문제인지 봐야 되는데 수축이 안 되는 문제는 뭐라 했어요? 신경의 문제라 했죠. 이완이 안 되는 거 통증의 문제라 했죠. 그러면 환자가 와서 나 이게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뭘까요? 견갑하근의 이완이 안 돼. 이죠. 극하근이나 소원근이 수축이 안 됨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인터널 메디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서브스카플라리스나 테레스 메이저가 일을 하고요. 라테랄 로테이션은 인프라스피네투스나 테레스 마이너스가 이거는 주동근이에요. 주동근인 거고요. 팔을 밖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은 스프라스피네투스가 일을 해요. 무브먼트 한번 다시 볼까요? 근데 넘어갑시다. 요거 봅시다. 이 근육이 수축을 하려 그러면 이 근육은 이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동근이고 이게 기랑근이죠.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왜냐하면 나중에 환자가 나 이게 안 돼요라고 얘기하거나 나 이게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인트 캡슐이 좁아진 경우가 있고 조인트 캡슐이 좁아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된다는데 끝에 가서 내가 제낄 때 너는 힘주지 마. 내가 제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통증이 나타날까요? 패시브하게 내가 ROM 끝까지 갔어. 그러면 견갑하근 쪽에서 통증이 나타날까요? 극하근이나 소원근에서 통증이 나타날까요? 쪼그라드는 쪽에서 통증이 안 나타나죠. 늘어나야 되는 데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팔이 안 돌아가. 근데 팔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양방 선생님들은 뭐라고 문제예요? 너 팔이 바깥쪽 라테랄 로테이션 안 돼? 인프라스피네투스나 테레스 마이너가 문제네. 이렇게 생각해. 왜? 걔가 주동근이니까. 근데 걔가 될 때 내가 제대로 안 되면서 아파. 그러면 수축이 안 되는 문제인지를 보고 수축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걔를 치료하는 건 오케이. 근데 수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배에다 침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허리를 잘 못 숙이겠어요. 배